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동지, 당신이 나의 생일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역사적인 친선의 요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의지를 확언하는 바입니다. 형제적 인사를 보냅니다.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소, 2019년 6월 13일 아바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세 즈음에서 제중조선인 청년합회에서 회고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운복 제중조선인 청년합회 의장이 부위원장과 위원들로 청년합회와 산하조직 일꾼들이 선출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제중조선인 청년합회 본부와 산하 조직들에서 그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여러 가지 정치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연구원에서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 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서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나라의 농업과학 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빛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역 소개실에는 나라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바쳐오신 절세 위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전하는 영상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으며, 농업연구원이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온 자랑스러운 연역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역 소개실을 돌아보면서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전 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나가는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자. 자력갱생을 본영의 보검으로 틀어지고 전민 정돌격전 정결사전을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나가자. 온 나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경제건설 대진군에 박차를 가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후창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실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넉톤 자연강사를 제작해가지고 운반 능력을 4배로 높이고 생산성을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에서 앞선 천공 발파 방법들을 적극 도입해서 강물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건에 맞는 기술력 진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강석 처리량을 높이고 성강공정의 여러 가지 기술력 진안들을 도입하여 강물 생산을 적극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안변군 촌삼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올해 알곡 생산에서 최고 수확연도 수준을 돌파할 신심도 높이 논뼈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매기와 병해충 예찰 사업을 짜고 들고 지효성 알비료를 깊은 층 시비해서 논뼈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비하고 있는 지효성 알비료는 지난해 우리가 절반 면적에 도입해 본 경험에 의해서 올해는 이 조성 성분에 닭 배설물과 그다음에 후민산염, 그다음에 질석, 그다음에 류네토 가루 이런 것들을 더 첨부하고 여기에다가 강응액체 밀양원소 비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의 구색이 맞고 그다음에 효과가 한 달 이상 끌어주는 이런 지속성이 높고 효과가 높은 이런 비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거 농장 전 면적에 받아들여서 이 내포기당 하나씩 이렇게 박으면서 한 정보에 300kg 정도의 비료를 시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시비하게 되면 이제 이삭 비료 줄 때까지
비료를 전혀 주지 않아도 생육이 대단히 좋습니다. 농장에서는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 수 있게 물 보장 조건을 앞세우고 앞선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여서 논뼈들을 튼튼하게 잘해오고 있습니다. 졸세비인들의 불멸의룡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개성시 선족협동농장에서도 논뼈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적기에 끝낸 이곳 농장에서는 포존별 논뼈 생육 상태를 수시로 알아보면서 입덧 비료 시비와 김매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절약형 농법에 의한 급수 체계를 세우고 논김매기, 비료 시비를 비롯한 논뼈 비배 관리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룡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송간군 송화고치 전문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누이고치 생산에서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할 일념 밑에 범도의 치기를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뽕밭에 군에서 자체로 생산한 다원소 다용도 용량액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시비하면서 3회 김매기를 다그쳐 뽕나무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 소독과 누에 몸 소독, 누에 자리 넓혀주기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누에의 용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서 누에를 하나같이 실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조건에 맞게 잠실 안의 온도와 습도, 빛 보장과 공기 관리를 잘해서 누에의 생육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보통강 구역 안의 묘맹원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이곳 묘맹원들은 사회주의 전진가를 비롯해서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노래들로 아침 출근길 선동을 박력 있게 진행해서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묘맹예술선동대원들은 평양 어린이 편집공장을 비롯한 구역 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이 나아가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해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생산적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구역 안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개막됐던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2019가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이 26일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 동지와 농업연구원 원장 김광욱 동지, 관계부문, 온실남새 생산부문 일꾼들, 연구사 재배공동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추의 재배 역사와 매운맛에 대한 연구,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남새 품종들과 다수학 재배 기술 등의 제안들이 우수하게 평가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조선과학기술 청년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계시남 동지가 폐막사를 했습니다. 보천보 횃불상 체육경기대회 성구 성인급 1부류 남녀 경기가 청춘거리 성구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경기는 중앙체육학원과 례성강 팀 사이에 진행된 남자 경기입니다. 흰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중앙체육학원 팀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완강한 투지와 센 연락으로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린 례성강 팀이 중앙체육학원 팀을 26대 18로 이겼습니다. 한편 보천보 횃불상 체육경기대회 락하산 경기가 평양항공구락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항공구락부와 신의주 항공구락부에서 선발된 50여 명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남녀 개인 종점 강화와 남녀 집단 종점 강화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남녀 개인 종점 강화 경기에서는 평양항공구락부의 안혁철, 김옥남 선수들이, 남녀 집단 종점 강화 경기에서는 평양항공구락부 선수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일기가 매우 복잡한 날씨였습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변하고 바람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낙하산 강하게는 매우 불리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단이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오늘 집단 강화에서 1등의 용의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참메라 가선을 타고 하늘을 마음껏 날며 1등을 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국제경기에서 저국의 용해를 떨치게 하여 기술을 부단히 연마해 나가겠습니다. 바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지난 20일부터 전국 어린이 바둑 경기와 전국 바둑 애호가 경기가 태권도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282여 명의 어린이들과 100여 명의 바둑 애호가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들은 나이에 따라 1, 2, 3급으로 나뉘어 남녀 개인 경기와 남녀 단체 경기, 혼성 복식 경기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정확한 수읽기와 형세 판단 능력, 집중력과 인내력을 발휘해서 평시의 연만 기술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 전국 어린이 바둑 경기와 전국 바둑 애호가 경기에서는 평양시가 각각 1등을 쟁취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고기압이 변두리로 흘러들은 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북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이 신포와 라선에서는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경 남북도의 바닷가 지역이 구름이 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 날씨는 몹시 더웠고, 특히 강동, 존촌, 룡림 35.5도, 장강 35.3도, 독촌 35.1도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이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6월 28일 금요일, 음력으로 5월 26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한 저기압거리의 영향으로 이 존반 쪽 지역에 구름이 자주 끼면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이 오후와 밤 사이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새벽과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근 며칠째 기온이 낮은 기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해안 지역의 농업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를 잘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논뼈가 아주 치는 시기에 논물 온도를 낮에 20도 이상, 밤에 7 내지 8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면 아지가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자라기가 옥죄되면서 이삭 폐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에 맞게 논물의 온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가동식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여서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동해안의 북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3 내지 7도 더 낮아져 약간 추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이 약한 어린이들이 감기나 이 편도염과 같은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고 소화장애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들과 어린이 보육기관들에서는 밤에 잘 때 찬 기운을 받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와 민족일수록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해야 한다.
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 주님 곁에는 정으로 사는 인민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우러러보며 끝없이 따릅니다. 인민을 위해 하늘의 별도 다 주는 오보이 품에 운명의 빗줄 더 굳게 잊고 꿈에도 안겨듭니다. 주님 곁에는 견심 모르는 인민이 있습니다. 주님 그 뜻만 가슴에 안고 한 마음 받듭니다. 사슴천리로 웃으며 헤쳐도 우리 그리와 함께 영광 관리를 끝까지 우리는 가리. 주님 곁에는 하나로 뭉친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용도만 따르는 한 길 영원히 가렵니다. 우리 주님 계시오 조금도 있고 인민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믿고 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2019년 2월 13일) 내각회의실에서는 국가학위 학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나영일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저 학생이 받아야 하는 박사 메달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최근에 주체철 하면 사람들은 흔히 황철이나 김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천에 새로운 주체철 생산기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영일 동문회가 주체철을 하자고 우리 연합기업소에 찾아왔을 때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산소 분리기밖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윤학기업소는 화학공장이지 제철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영일 동문이가 왜 순천을 택했는가? 다 아시다시피 철을 생산하자면 철광석과 이 무연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천 지구에는 철광석 자원이 무진장하고 또 우리나라 무연탄도 많고 특히는 순천화 연합기업소의 15,000리방 산소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무들이 순천을 택한 거란 말이다. 나용일 동무는 평안북도 독림군의 광산노동자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일 동무가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 나라의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강철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꼭 금속공학을 전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는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의 연구사가 되었습니다. 나용일 동무에게는 남다른 지향이 있었습니다. 나용일 동무는 연구소 갓 배치돼서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강솔이 2대치기 6만 톤 능력이 분기압 변기에서 12만 톤의 강제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노동자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기어이 해낸 한표혁 동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한표혁 선생처럼 그 과학으로 나라의 금속공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인간이 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1995년 나용일 동무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처를 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받들고 김일찬 동무와 함께 산서열법에 의한 주체철 생산 기초연구에 달라붙었습니다. 10년간의 기초연구를 끝내고 연구과제를 채택하던 날 나용일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무연탄과 함께 품위가 높은 철광석이 아니라 품위가 낮은 철광석으로 질 좋은 주체철을 뽑아내야 합니다. 만약 품위가 높은 무산광산의 철광석만으로 주체철을 성공한다면 그때 가서 나라의 곳곳에 묻혀있는 철광석들은 다 어떻게利用하겠습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광로부터 달라야 했습니다. 지금껏 통용되어 온 것은 수평식로였지만 이들은 애초에 수직식으로 만들 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수직식 제철법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용일 동무의 연구 집단은 설계와 시공을 입체적으로 내밀었습니다. 연구조의 한 동무가 찍었던 순천에서의 공업시험 과정입니다. 자력갱생 견인불발. 이것이 이들의 사고방식이고 투쟁기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를 다 건설해 놓은 다음에도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산소요법 영광로를 초기 시작할 때 일부 편협한 일꾼들은 이 산소요법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특히 이 산소요법 영광로는 안 된다고. 이 속에서 첫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로가 제대로 끓지 않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실장 동지는 과학자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300~400도의 시뻘건 속에 들어가서 그 노를 까냈습니다. 노의 맨 밑바닥에 작은 선철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체철이다. 실패했지만 확신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영광로에서 영융슬라크와 쇳물이 새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몸에 물을 뿌린 나용일 동무는 노 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불사신처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발전된 나라들에서 내놓은 비콕수 제철법도 콕수를 20~30%는 쓰는 방법이다. 그들이 우리만 못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하면서 이제라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대쪽 같은 과학적 신념이 없으면 진리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날날 나용일 동무의 마음속에 떠날 줄 모른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수와 리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교시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한다. 우리 나실장 동무는 늘 우리 용해공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체철이 쏟아져 나옵니다. 12번째 만에 드디어 산서열법 영광로에서 선철을 뽑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선철을 뽑을 때 나오는 슬라크를 세멘트 원료로 전환시키는 공정도 함께 완성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버럭더미도 나라의 귀중한 재고였습니다. 나용일 동무는 주체철 연구실 실장의 중임을 맡았습니다. 그 무렵 제일 걸린 문제는 부득이하게 노를 세울 때 굳어진 선철과 슬라크를 까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실험과 열 계산. 나용일 실장 동무는 끝내 노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직접 시동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주체철 공업화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 하나 둘 먼저 풀려서 온 나라의 이목이 순천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생산량에 비한 무연탄 소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누구도 쓰지 않는 품이 낮은 철광석을 쓴다고 해도 이 문제를 풀어야 나라에 더 보탬을 줄 수 있다. 순천에서 공업시험을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해째. 그때 연구사업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연구사업이 대체 언제 끝나가는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연구사업이 이렇게 힘들다면 난 이 길을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하고 실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배낭지고 집으로 간다면서 숙소를 뛰쳐나올까지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가 힘들지. 하지만 누구나 다 제살풍류를 한다면 이 사업은 누가 하겠는가? 너무나 내가 힘들어도 이 연구사업을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용일 동무의 연구 집단이 하고 있는 주체철 연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끝까지 완성할 때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수로 이름도 수지식 산서열법 영광로라고 지어주시고 과학자들의 건강을 위한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당의 믿음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용일 동무는 무연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냈습니다. 영광로 곁에 회전로를 세우자. 여기서 버리던 폐가스로 원료를 예열해야 한다. 결국 생산은 2배로 늘어나고 무연탄과 산소 소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던 주체철 생산 방법 가운데서 가장 오래하면서도 생산성도 높고 원가를 전략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식의 주체철 영광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직께서는 이들이 새로운 주체철 생산 체계를 완성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그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더 확장할 때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단 10개월 만에 능력 확장된 수지식 산서열법 영광로가 완성되었습니다. 2016년 8월 순천화학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직께서는 새로운 주체철 생산 체계의 능력을 확장하고 생산 정상화를 실현한 나용일 동무의 연구 집단을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나용일 동무는 오열을 터쳤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후를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나영일 동무는 순천에서만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김철과 황초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한 중요한 연구 과제들을 동시에 내밀고 있었지만 순천의 주체철 연구를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음 손잡아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믿음에 과학자의 양심과 의리로 보답할 줄 모른다면 그 무슨 인간이라 하랴. 나영일 동무는 다음 단계 연구 목표로 주체철 생산 체계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시킬 것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방안대로 마지막 출선 시험을 하던 날, 그는 수갑에 의한 모의 시험을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성공이다. 곧 출선 시간이니 출선! 모두 너에서 기다릴 텐데. 그런데 가슴이 왜 이리 답답할까? 실장 정지! 나영일 동무는